자, 이렇게 나눠요. 이게 주로 이제 요새 이야기하는 그 포스트 모던티에 있는 철학자들이 이렇게 나눠요. 대표적인 경우에 이제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밑에 세계, 위에 세계가 아닌 밑에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니체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아도르노, 그리고 푸코, 라칸, 바디아, 메를로 뽕띠, 사르트르, 들레즈, 레비나스 전부 다 현대생활. 이거 왜 그러냐, 이제 살다 보니까 현세가 중요하지 뭐 내세가 중요하냐. 근데 이제 거기에 그렇게 해서 실존으로 왔는데 현세가 중요할지 살아보니까 현세가 이성으로 너무 많이 우리가 경직되어 있더라는 거죠. 사회화가 되어서 구조화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지각, 껍데기, 인공, 질서, 물질, 유기체 등등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거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 개념이 마그마라는 것 자체는 막 용암처럼 들끓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감정, 관죽 같은 거,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는 비정형 상태, 자연. 이때 자연이라는 것은 메를리 뽕띠가 이야기하는 자연은 내가 바라보는 자연이 있을 거고, 내가 바라보는 대모산이 있고, 조 교수님이 바라보는 대모산의 느낌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자연은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자연하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자연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혼돈이 되어 있는 빅뱅 상태의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자연하고 동물하고 신하고 모든 것들이 합일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하고 그게 분리가 되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기간이 없고 내가 그게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수정체로 보는 게 딱 맞죠. 아직까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 근데 그것까지를 조금 더 확장시킨 사람은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하고 그냥 젖을 먹고 있는 상태, 아직까지 언어를 못 배운 상태, 응애응애 하고 있으면서 그냥 뒤척뒤척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태까지를 말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거를 생명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아직까지 유기체까지는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문명화, 사회화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는 것을 붕괴 몰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없어지니까, 죽음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반전이 있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인식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전에 했던 관념론자, 한미론, 독일의 관념론 이런 사람들, 절대정신 이야기하고 해겔, 윤리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선악개념, 진선미학. 근데 그 이후에 있던 니체 같은 경우는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일로 가는 게 진리라고 해요. 오케이? 여기가 진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아주 깊숙한 얘기인데, 대표적인 경우의 얘기가 오늘 아주 핫 토픽이 누구였어요? 그게 이제 이성균이가 마약하고, 그리고 또 누구 하나가 마약했잖아.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내가 저쪽을 절대로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범죄잖아. 그죠? 근데 마약했는데 이성균이가 내한테 뭐 피해를 끼쳤어요? 사회에 피해를 끼쳤나요? 뭐 누구를 사기를 치고 정말 죽이고. 근데 걔가 술집에서 거짓말 안 했으면은 마약만 한 애예요. 그죠? 자, 빅뱅의 걔도 마약만 한 애죠. 근데 걔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굉장한 외로움이나 소외된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걔 입장만 보라니까. 이제 다른 애들, 이제 사회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거 빼고, 인공, 질서 이런 거 빼버리고. 걔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아우씨, 더러워서 못하겠어라고 했겠어요. 환각을 받잖아요. 그게 주의상 쓰고 열반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은 도사상이나 이럴 때는 내가 도를 닦고 그렇게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래 이야기하는 락한 입장에서는 관계없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 락함은
우리가 이런 질서나 규칙을 많이 만드니까 오히려 범죄가 많이 생긴다 그래요. 열어놔버리면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신병이라는 자체는, 자 볼게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강박증이라는 게 있죠. 강박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태어나서 왔죠. 여기를 이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상징계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등장하고 룰을 만들고 학교 가서 이제 지가 딱 무장되어 있는 착한 대학생. 근데 그런 애들은 이걸 다 듣고 있죠. 그죠? 처음에 있던 아주 그 원시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은 한 개도 없어지고 아주 착하고 착한 애가 되어 있다. 이걸로 가다가 휴지 같은 거 있으면 줘야 되고, 휴지 같은 거 떨치면 안 되고, 막 도덕적으로 너무나 양심적인 그런 애가 뭐예요? 강박이에요. 이게 너무 덮어버리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락함은 정상인 사람은 여기에 구멍이 한두 개씩 있어요. 요게 있다.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물질 A라고 해요. 아까 물 자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칸트가. 물질 A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꿈틀대는 욕망이잖아요. 욕망. 근데 그 욕망을 하는 것 자체가 들어갈 때 상상하잖아요. 내가 루이비통을 사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루이비통 사는 것 자체가 기쁘진 않잖아요. 그걸 사면 남들이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인정 욕망이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타자 욕망이에요. 내가 좋아서 루이비통 백이 400만 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50만 원짜리 백이나 10만 원짜리 백이 똑같잖아. 기능적으로 보면 안에 수납하는 거 똑같고. 근데 이걸 해놓으면 남들이 알아봐 주잖아요. 그 인정 욕망이라는 거야. 근데 했어. 만족될 것 같았는데 그건 누가 어릴 때 애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상상계라는 게 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아버지하고 만나기 전에 아직 언어를 배우기 전에는 엄마 젖을 빨아먹고 이유식을 먹고 살았단 말이야. 전적으로 엄마한테서 나는 피링을 받았단 말이죠. 그때에 상상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행복하고 쾌락이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있던 충동의 쾌락들은 반드시 내가 욕망을 할 때는 쾌락이 따르지만 고통이 같이 따라요. 왜냐? 여기에서 질서가 아버지가 늘 야단친단 말이야. 하지마! 그 틀 안에 들어버렸어. 그게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오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조금 달라요. 그건 성적으로 푸는 거고 이거는 언어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 락강을 언어 구조주의자라 그래. 오케이? 그 정신과적으로 그래 푼다. 그래서 아무튼 이걸 뒤집어 엎어서 하나도 나올 거 없이까지 만드는 것을 욕망을 아예 없애버리는 저 밑에 있는 원초적인 것. 그게 강박증이에요. 강박증은 환자는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강박이 오래돼 버리게 되면은 꿈틀꿈틀 이런 것들이 너무 경직됐잖아. 그럼 이게 크래킹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게 갈라지겠지. 갈라지면서 새로운 어떤 트라우마가 빵 들어오면은 그때 밑에 게 훅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 있어? 그게 뭘로? 꿈으로. 이럴 때는 이제 쉽죠. 프로이트가. 오케이? 그런데 요게 아니라 적당하게 원래 제가 구멍이 좀 한두 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멍이 좀 큰 애도 있어. 그거는 아버지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생활이나 아니면은 그 어릴 때 약간의 편모사나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룰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학교도 그렇고 등등. 그럼 구멍이 좀 컸죠. 그런 애들이 뭐로 나타나면 성적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어린애 때는 구멍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생기는데 그거는 그게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먹는 쾌락부터 시작해서 똥을 싸는 대변하는 거 아니면 귀로 듣는 거 이런 오감들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많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성적인 욕망, 그런 메조히스트 앤드 등등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 성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서 타이구즈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자, 그게 이쪽에는 도착증이라 그래요. 중간에. 자,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덮이고 얘만 그대로 노출되는 애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가 아버지 그냥 태어났는데 아버지도 없고 그냥 고아원에 있는데도 지 멋대로 살았어요. 얘가. 그럼 걔들은 어떻게 돼?
분노 조절 장애부터 시작해 정신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뭐 우울증도 있을 수도 있고 조울증도 있을 수 있고 정신분열증도 있고. 그죠? 자, 그런 사람들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환상이 들리잖아요. 환각. 개시가 날아오고 그러지 마라 그랬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그게 그때 얘기했는 이드란 말이에요. 이드.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들이 정상으로 나타날 때에는 뭐가 거기에 관여를 하느냐 하면 기쁜 쾌락이나 이런 거하고 고통이 같이 수반되는 상상계에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상상계는 뭐냐?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는 되게 좋았잖아. 얘가 엄마 없이 태어났네라 하면 몰라요.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태어났는데 엄마도 없이 혼자 있던 애가 저기 야산에서 자랐는 야수처럼 자라면은 그거 없어. 그건 아무것도 없어. 그건 동물이잖아. 엄마하고 일단 컨택을 가지잖아. 어떻든지 간에. 그죠? 어디에 뭐 입양이 되었든지 간에 엄마가 이유식을 주든 정성스럽게 애가 말하기 전까지 언어가 익히기 전까지 한두 살까지는 봐준단 말이에요. 그때 입었던 상상계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가 보상작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귀가 안 들리고 그런 계시가 없으면 정신분열 환자들은 돌아버려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료 쪽에서는 그게 정상이 굉장히 괴롭잖아. 우리가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니잖아. 그죠? 정신분열이나 조울증이나 우울증 환자는 뭔가 얘에서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려고 그래요? 일로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요? 자아를 길러라고 그런다. 자아를 길러서 아까 제 같은 그런 식으로 뇌를 여기에 한 개도 안 덮였던 이 정신병의 상태를 요걸 통해 조금만 덮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안 덮여요. 절대로. 약으로 그냥 현재 그 상황만 묘면한 거죠. 절대로 안 좋아져요. 이게 완치라는 게 없잖아. 근데 낙강은 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쪽으로 가서 상상계하고 상징계에서 그런 것들을 보상을 받았든 어떻든지 간에 저쪽으로 가는 것은 문명화된 사회는 아니지만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마약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권장해야 됩니다. 왜요? 그쪽으로 가버려야 이쪽으로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붕괴나 몰락을 거꾸로 본단 말이에요. 문명화 사회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진리가 여기 있다라고 둘레즈나 사르트르 다 그렇게 생각한다. 왜? 프랑스 영화를 봐요. 결론이 어떻게 나요? 그죠? 내가 선택한 그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해. 독일 중에서 유일하게 이쪽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이데거예요. 존재로. 그런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문명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명화된 사회가 어떤 사회냐? 경직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믿었던 게 칸트부터 시작해서 헤겔까지 계속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그래서 얘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을 원했던 게 이제 1968년도에 68혁명이 생기잖아요. 프랑스에서. 걔들은 그런 것들을 깨부수는 일을 껍질을 깨는 것을 그 일이라고 해요. 혁명을. 그러면 그때가 히피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가 이래 되면 뭐가 돼요? 이제 사회주의자 쪽으로 가자. 그죠? 그 막스라는 것 자체는 여기에 있는 여기가 물 자체가 칸트가 얘기하는 건 나는 모르겠다라고 지응이했던 부분을 막스는 여기에 물질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도 물질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관계하고 소비 관계가 아니라 생산하고 생산자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얘들이 변정법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돈을 많이 벌면 야는 생산을 시킬 거 아니에요. 사장이. 근데 얘는 일을 많이 하죠. 이게 해결의 노예하고 주인 관계에서 변정법과 똑같아요.
결국은 막스가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잖아, 공산주의가. 그럼 자본주의가 성공을 했느냐? 자본주의는 후퇴돼 버렸잖아요. 오히려 후기 구조주의에서.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자,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없어졌죠. 그죠? 어제 뭐 어디 가가지고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지금 북한밖에 없는데 그걸 공산민주주의라고 얘기 안 하잖아, 지금. 그래서 그거는 따로 떼놓고 이데올로기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다양한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전철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그림이 다 이해가 된다. 모든 영역들이 다 돌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복잡다단한 사회가 있는 건데, 그럼 이거 해결 방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자본주의에 있는 철학자들이 있느냐? 없어요. 자본주의에 있는 철학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관념주의나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날아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현실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실을 통해 가지고 이념이나 이런 걸 세울 수가 없어. 왜? 얘들이 졌어 벌써 이미 이념으로 인해서. 계몽주의라는 것 자체가, 계몽주의는 굉장히 좋잖아. 우리 옛날에 계몽주의로 가면 난리 났잖아. 해야 되는 거잖아. 그 왜 안 되느냐면, 자, 계몽주의는 돈을 벌어서 자본주의가. 그 자본주의가 돈을 벌다 보면 화폐가 생겼네. 그 화폐가 생기게 되면 모든 건 돈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저거 얼마짜리일까? 그죠? 차가 저 지나간 소나타 저거 얼마지 그러지? 야, 소나타 저거 좋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물어보는 게 돈이 얼마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프라이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단위가 딱 정해져서 돈. 자, 그러면 사람도 돈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맞잖아. 연봉으로 결정하잖아요. 딱 들어와서 쟤 얼마래? 돈이야, 돈. 자, 그러면 그 상황이 되니까 돈으로 결정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주체성은 어떻게 돼? 없어져. 지금 우리 지금 주체성, 내가 유아독존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독존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거기 또. 네,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무튼 내 혼자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걸 갖다 딱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꼰대 그래요. 옆에 소통이 안 돼. 소통은 뭐예요? 이게 깨질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리좀이라는 리좀. 리좀은 뭐냐면 그 감자 이렇게 뿌리 막 칩끝이 막 연결되어 있는 거. 얘가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고 막 이래 되어 있는 걸 리좀이라 그래요. 잎이. 수직적인 나무 말고 옆으로 가는 그 둘레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세상인데 이제 와서 굳이 그렇게 그 이성은 뭐로 가냐? 도구적 이성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생산만 계속 하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거 판단하는 게 이성인데 지금 현재는 이성이 그게 아니라 도구적 이성으로 머리만 좋게 해가지고 자꾸 과학적인 것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쪽으로만 갔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요 지금. 정치를 보세요. 누가 그래요? 속이는 거잖아 무조건.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부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안 속이면 안 되잖아. 그럼 그 이성이 뭐냐? 이성 마비 시대죠. 그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성을 가지세요 하면 개뿔 뜯어먹는 안 돼요. 그건 안 돼. 벌써 넘어왔어 지금. 그래서 얘들이 이야기하는 그 앞으로의 세상은 이성적으로 살아가면서 자본주의로 인한 자꾸 이런 피해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 그냥 더불어서 사는 사회예요. 이제는. 그걸 인정해야 돼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야 너 훌륭한 게 어디지 세상에 이제는 개성시대인데. 안 그러면 꼰대 돼. 여기에 갇혀 있어. 여기에 구멍이 뻥뻥 나 있는 정도에서 얘의 어떤 것들을 같이 보면서 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게요. 이제 대충 뭔 뜻인지 알겠죠? 이게 들레즈하고 그런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이런 것들인데 자, 요번에 이거 참 재미난 걸 제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나왔어. 뭘 단추를 누르니까 색깔이 변해요. 앞으로 이리 돼요. 자, 모더니티가 뭐로 나왔다 그랬냐면은 사진 때문에 나왔어요. 사진이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이용을 해요. 사진에서 차용을 해가 그림을 그리지 않죠. 그죠? 게르하르트가 그렇듯이.
그게 모더니티를 만들었어요. 자, 앤디 워일은 실크스 그린이라는 그 기계를 사용했죠. 기계가 있어야 돼, 기계가. 우리 사회가 기계가 없이 한 번도 존재돼 본 적이 없는 사회예요. 오케이. 근데 그런 문화들은 어때요? 계속 가고 있는데 아주 딥하게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만 알다 보면 여러분들이 미술에서 배우는 예술의 어떤 그런 미적 인간이 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냥 겉돌다가 끝나버려요. 여기서 뭔가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적 인간이 되는 미술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걸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컨템포러리가 이렇게 발전을 해요. 이제. 정신없이 갈 거예요. 뭐예요? 자, 여기 다 갔어. 어디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죠? 여기도 갔죠? 네. 얘는 왔나? 더프닝까지 갔고, 여기까지 갔어. 자, 얘는 어디서 많이 보내 아니? 이봐. 베이컨. 그죠? 아, 교수님 많이 늘으셨네. 이 베이컨 아니에요. 베이컨은 흉내내는 애. 느낌이. 그렇지. 어. 자, 움직임 들어오죠? 자,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막 밑에 있는 아까 그 빨간 데 있는 애들. 우리가 상상 못하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우리 이제 봐요. 이데아는 죽으면 하늘이 저 위에 있는 것 같잖아. 그건 느낌이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렸잖아. 성모성천하고 막. 근데 얘는 지하라 그러니까 저 땅 속에 있는 거잖아. 아니, 내 마음에 있어요. 그죠? 실제계는. 맞죠? 내 마음에 있는 그림들이 얘기야. 내 무의식에 있는 것들. 이제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보다 보면 보여요. 이제. 그런 요거 볼게요. 이런 거. 이거 누구예요? 거투르트 스타인, 피카소. 피카소가 이렇게 그림 그렸죠. 요거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뭐 그렸어요? 아비뇽. 이 1905년도 그렇고 아비뇽 1906년도 그림 비슷하죠. 아비뇽 세 가지 있어요. 오른쪽 여자 하나, 여기에 앉아있는 여자 둘, 여기에 여자 둘, 5명. 여기에 있는 애는 마티스식으로 그렸던 아주 아름다운 매력적인 애고, 요 둘이 있는 거는 이베리안 놀러 갔다가 올가하고 같이 가서 눈이 있는 그런 거, 그 형태는. 자, 왼쪽에는 완전 가면 썼죠? 그건 아프리카 가면. 원시시대. 그 원시시대는 뭐냐? 밑에 있는 거. 피카소가 그걸 그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 볼게요. 여기는 약간 보면은 피트 브루엘처럼 현대 애들도 여기에서 차용을 해서 그래요. 피카소 그림을 흉내냈고, 그럼 눈에 더 띄잖아요. 요 뒤에 있는 거 이건 뭘까요? 이거는 마티스 아니겠죠, 그죠? 그 현대 화가가 이렇게 그렸어요. 마티스 블루누드. 여기 이제 아비뇽하고 비슷한 같이 그렸죠. 둘이 붙었지. 요렇게 해서 이거는 페미니즘. 요걸 끄집어내므로 인해서 여기가 확실히 이렇게 그게 되죠. 확 당겨내죠, 그죠? 그 얘들은 페미니즘이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요거는 마티스의 누드. 여기 있는 애들은 우리 약간 샤드라 그래가지고 신정물주의의 독일 애들이 있어.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양상으로 그렸고, 요거는 누구? 요건 뒤에 있는 거는 마티스 그림이고, 요거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고갱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현대 이걸 갖다가 같이 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한다. 근데 문제는 계속 오래 가면 이걸 계속 그리고 있으면 별로죠.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제가 조금 이야기하면 곤란하지만 어떻든 이게 될까? 이런 거. 우선 페미니즘, 앤드 그리고 레즈비언 등등 이런 것들이 그닥 그렇게 이거는 이쪽에 있는 애를 이쪽하고 붙여서 이거는 마티스의 누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땡겨오는 거죠, 현실을.
이제 다 왔어. 다음은 다음으로 하면 되고. 자, 이제 이거 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드리안 겐. 자, 아드리안 겐이라는 애는 저번에 페이스 갤러리 거기서 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뭔가 되게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해요. 압도하는데요? 그렇죠? 네. 자, 그로테스크 할 때에 독일적인 어떤 그런 신정물주의 오토딕스하고 막스 백만의 냄새가 나요.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도 나고 드쿠닝도 나고.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근데 볼 때에 뭔가 현실하고는 좀 관계없는 약간의 어떤 초현실적인 거, 무의식적인 거, 그죠? 네. 사회 고발적인 거는 얘는 안 그래요. 이제는 이데올로기라든지 사회 고발이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사회 고발할 것도 없어요. 그죠? 지금 현재 사회 고발할 내용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벌써 고발된 내용은 다 나왔어요. 그죠?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민중미술, 자유와 민주사회, 옛날에 민중미술 1980년 다 나왔어. 이제 다시 그린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 세컨드로 2위잖아. 다 했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민중미술이라는 건 없어요. 안 그래요. 디오고 리베라가 그랬다가 이제 끝났어, 걔들은. 왜냐하면 이데올로기가 없으니까. 멕시코조차도 안 해요, 이제.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이제는. 안 돼요. 우리나라 이데올로기가 있잖아. 근데 그거는 만들어내는 거죠. 환상을. 자, 요거는 이금민이하고 비슷해요, 그죠? 자기의 자화상이야, 아드리안 겐이. 자, 얘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기절을 할 거예요. 근데 뭔가 그림은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예쁜 그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잘 정돈돼 있고, 아까 그랬잖아요. 혼돈이 돼야 된다고. 혼돈에서 느끼는 근데 얘가 보면 프란시스 베이컨은 스튜디오 어땠어요? 엉망이잖아. 얘도 스튜디오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스튜디오.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머릿속 자, 이건 누구 같아요? 얘나? 베이컨. 옛날에 베이컨이 그렸던 누구예요? 고우잖아, 고우. 요것도 철칠 같잖아. 느낌 좀 그래. 이렇게 그렸어요. 뭔가 역동성의 어떤 그런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좀 다른 뭔가 느껴지잖아요, 지금. 프란시스 베이컨은 포스트 모더니틱한 그림은 아니에요. 걔는 그냥 있던 자기의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꿈틀거리는 그 밑에 있던 거기 실제계에 있는 그게 혼돈스러운 것을 그림으로 끌어냈던 그 정도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소재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이렇게 일어서는 약간 MZ세대에 약간 세련된 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드리안 겐입니다. 나는 너무 멋있는 거야. The Fear of Man. 이 fear는 고통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두려움으로 느끼는데 쾌락도 같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빨간 거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얘는. 자, 이 대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러 종류의 그림들이 있죠. 대중문화. 대중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첫 번째 대중문화에서 나오는 앤디 워홀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보다 지금 현재 있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팝아트를 보자고요. 표면에서 왔다 갔다 그리잖아요.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되잖아요. 거기 아까 얘기했던 파란 거보다는 깊숙하게 못 들어가요. 또. 거기서 살짝 왔다 갔다. 그리고 아이디어 좋네 이제 이런 거. 아이디어는 좋은데 밑에까지 확 들어가는 애들이잖아요. 이런 그림을 봐야 여러분들이 미적인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왜? 나는 그 껍데기를 깨부수는 사람이 미적 인간이에요. 그걸 배신하는 거예요. 가다가 약간 미친 짓도 한번 해보고 남한테 피해 안 줄 정도로. 오케이? 자, 볼게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이거 어디서 했나요? 런던에서 했죠. 엘리 하우스라는 데서 했네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그리는 그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그런 그 발상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오브제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는 늘 일상생활에서 얘는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화가가 무엇을 그려야 될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아이디어가 없는 거다. 그 사람의 머릿속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신념에 있는. 그래서 말이 너무 멋있어요. 왜 그림을 그리는데 트러블이 있었느냐? 그 트러블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니커스, 그리고 깡통, 의자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는 거기에서 그 실루엣이 자기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준대요. 생명 같은 그런 느낌이 온대요. 그 사소한 이런 것들 하나도 자꾸 그리다 보면 굉장히 따분하게 보여도 그걸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얘 그림들은 아주 거대 담론이라고 그러나요? 거대 서사시는 전혀 없어요. 역사적인 거, 뭐 대단했던 그런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매일 느끼고 하는 것들이라는 얘기를 이야기해요. 이래 생겼어요. 잘생겼죠. 화가가 이래 잘생긴 친구는 처음 봤어요. 그죠? 어떻게 보니까 또 좀 약간 아랍 쪽하고 뭐 이렇게 약간 남미 쪽하고 그쪽 그쪽이 잘 그렇죠? 굉장히 얘 지금 엄청 핫해요. 얘 지금 그 헤르만 바스하고 이쪽 계통 지금 데미안 호스트 이정. 왜냐면 데미안 호스트는 이제는 인스톨레이션에서 내려와 이제 꽃 그림 그리고 제가 아까 저 사진 가져왔는데 얘는 지금 그 모디피케이션 하는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아주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여기서 사색을 한대요. 자기 스튜디오. 스튜디오가 생각보다 되게 넓고 깨끗해요. 저 사람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림 보고. 거기에 있는 생각들의 어떤 그런 이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완전히 껍데기를 깬 것 같아요. 깨어가지고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자기 항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비천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두 가지 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동이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걸 나중에 한번 할 텐데, 이 양자에서 나오는 그 우리가 불쾌라는 거하고 쾌가 있는데, 우리 사람도 파동이에요. 그 파동이라는 것은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나면 이제 현정 씨하고 나하고 이렇게 쭉 만나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파동이면 파동이 잘 맞아 떨어지면은 주파수가 맞으면은 저하고 나하고 부대끼면 안 되잖아요. 쑥 지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영화에 보듯이.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워낙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하나는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걸 느끼는데, 어떻든 우리가 그 머릿속에서 느끼는 이 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쾌는 이게 로우 주파수예요. 하이 주파수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어떤 내용들이 얘들은 머릿속에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 파란 것들이 덮여있는 고정관념에서 상상하고 얘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완전히 빨간색으로 나와있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광기라는 것 자체를 한번 고흐한테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빛 잘랐을 때. 이걸 자름으로 인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광기잖아요. 그게 푸코가 이야기하는 광기예요. 그 뭐냐? 파란 게 없는 거예요. 그 밑에는 생생한 그대로 되어 있는 빨간 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걔는 에너지고 혼돈이고 자기 멋대로의 그런 것들이 된단 말이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락한.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자, 얘는 이런 걸 보고 이 이미지가 자기 이미지인데 신발 같은 거 하나 봐도 이런 식으로 자기는 굉장히 재밌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대단한 거대 서사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고 이데올로기라는 게 존재할 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주 이렇게 사소한 그런 것들이 내한테 깊은 울림을 주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 독일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자기는 프란시스 베이컨은 자기 스튜디오에 전혀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한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베이컨은 그랬고 나는 절대로 마이 데스크에 그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그게 없어요. 더쿠닝하고 슈티는 되게 감명을 받았나 봐요. 이 친구 그림에서 느낌을 봐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해서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취해졌을 때에 지금 빠져나오는 방법이 얘는 늘 있어요. 이 탁 막혔을 때. 그래서 보통 창작자나 이런 사람들이 탁 막혔을 때 되게 당황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준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얘에서 자꾸 고정관념으로 자꾸 이렇게 파란색을 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파란 걸 칠하지 말고 빨간 거 있는 그대로 자꾸 이렇게 본심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아니면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그 자기의 본성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그게 열린 마음이라고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더쿠닝의 그 브릴로의 상자, 더쿠닝 I'm sorry, 앤드 호일의 그리고 마릴린 monroe의 그 실크 스크린에 반복되는 그 이미지, 그게 이 락한 경우에는 정신병이라 그래요. 원래 앤드 호일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는 있어요. 그죠? 호르몬이 밑에서 했고 뭐 등등 상황이 안 좋았고 아까 파란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실버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을 했고 집착을 했고 약간의 강박관념도 있었고 그거는 보상작용에서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총 맞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억지로 살아났고, 그렇지만 약간 동성연애에 가는 어떤 그런 게 있었고 장 바스케로 친했고 키스 헤링하고도 굉장히 어떤 그런 유대관계가 있었는데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하게 된 강박 충동에 반복되는 충동을 그리는 거잖아요. 브릴로가 하나를 한 게 계속 연속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파란 거에 대한 자기가 그게 갖추어지지 않은 파란 것 자체가 쿨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 식으로 반복 충동 장애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화가들 중에 웬만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화가들 중에서 보면 아주 특이한 어떤 그런 변곡점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프란츠 할츠 같은 경우 그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데 다른 사람은 아예 그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걸 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 고우 같은 경우 그건 광기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광기라는 부분이 파란 게 별로 없고 이게 많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성도착증 그랬잖아요. 성도착증도 약간의 어떤 의미에서는 섹스 뭐라 그럴까 약간 정체성의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주로 화가들이 대부분 동성애자들이 많고 이러한 것들이 그런 부분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으로 와서 파란 게 다 덮여 있는 거예요. 빨간 거를 완전히 그 사회의 어떤 그런 범생이가 되어서 그렇게 덮여 있는 고정관념이 강한 친구들은 화가가 될 수가 없죠.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기력들이 굉장히 약해요. 머리로만 그리는. 그러니까 들레즈 말에 의하면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재현하고 이런 건 잘하죠. 딱 보고 나는데 그대로 이렇게 있어. 근데 그게 오래 자꾸 보면 클리세, 따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마 이 그림은 잘 보셨을 거예요. 필립 거스톰이라고. 네. 아, 이야기 해보실래요? 아세요? 봤어요. 어, 네.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아니 그게 그냥 그림을 봤어요. 누구? 나이가 어느 정도? 어느 연배 같은 사람? 저 그림이 이 사람이 마크 로스코하고 비슷한 것 같죠. 안경 안 낀. 그 나이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크 로스코 그때 잭슨 폴록 나이거든요. 1900 한 고금방 5년 10년 아니면은 1900년도. 근데 그 사람은 많은데. 그거 안 그랬잖아요. 추상 표현주의. 이 사람 뭘 그랬어요? 구상으로 그렸다. 근데 그때 나이에 이런 그림 그리는 거는 대단한 거죠. 이런 그림 잘 안 나온다. 약간 카툰하고 그죠? 자, 김구림 이거 나오고 끝낼게요. 우리나라 김구림 씨는 1936년도니까 이제 그 1세대 김한기, 유영국 쭉 있는 그 사람들 밑에 김창렬, 박스보 이런 라인 세컨드. 그럼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단색화에 있는 사람들, 이우환 등등. 근데 그 사이에 그 구상화를 그렸던 사람들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그때 앵포로말 잠깐 했다가 거의 다 없어지는. 그 서울대학 쪽에서는 거의 없고 홍대에서 이제 약간 했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그것도 뭐 그닥 그렇게 외국 유학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끊겨버리고 김구림 씨는 이제 그때 고나이. 그러니까 이때 이 그림이 이게 59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36년이니까 23살 때 대학 졸업 작품. 벌써 아이덴티티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보면 한국적인 어떤 그런 그 로컬도 있고 스킬도 있고 뭔가 시대성의 어떤 그런 약간의 앵포로말하고 같이 너무나 훌륭하게 장 디비페라든지 장 포트리에 이런 사람들하고도 비교해도 될 정도. 우리나라에 아마 상당히 그 당시에는 미국 뉴욕에서 공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아. 그 그림으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온 거 웬걸 가서 이제 다 했어요. 설치 쪽에도 할 때 인스톨레이션 할 때 이제 작은 노트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만. 주로 이제 요건 한 70년대. 그러니까 60년대에는 전자하고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다가 70년대에 이제 인스톨레이션 있고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컨셉추얼 아트를 이제 미국에서 그것도 한참 유행할 때 70년대는 이제 도널드 저드하고 지금 도널드 저드하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인스톨레이션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걸 사물하고의 관계에서 컨셉트.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거는 밑에 있는 세상이 아니고 현상계에서 관념론적으로 이제 컨셉트가 들어요. 물질이 어떻고 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아까 저 있던 그런 것들은 현상계 밑에서 있는 그림에 대한 어떤 그런 모더니티에 대한 얘기, 표현주의 그림들 페인팅이고 요거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관념으로 끄집어 내오는데 미니멀리즘에서 하나가 나오는 이제 그 조세 코수스라고 해가지고 의자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약간 구조주의 같은 거 언어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언어적인 내용을 관념으로 땡겨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뒷샹같이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얘기. 그리고 이제는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퍼블릭 아트가 왜 나왔냐면 옛날에는 광장이라는 데가 그때 그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 있을 때에 미국이 잭슨 폴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미국이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고 존 웨이 총선을 해.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뜨려고 하는데 뜰 데가 없어. 그래서 만들어낸 게 아트 잡지에서 이제
띄운단 말이에요. 물론 잭슨 폴록이라는 거목이 있었고 그린버그가 있었고 그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는데 지금 뭔 얘기를 하다가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개념 미술. 그때 그럴 때에 이제 미국이 돈을 많이 벌 때에 얘들이 세컨 하우스를 가졌단 말이에요. 세컨 하우스를 어디 가지냐면은 도시에 안 하고 시골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거기에서 이제 비버리 힐스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뉴욕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네. 할렘과 같이. 이거 안 되겠네. 여기다가 뭔가 하나 대중들이 이렇게 스퀘어 광장처럼 뭔가를 만들면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큰 구종으로 막 때린다. 리차드 세라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이상한 그 쇠 같은 것도 하고 막 그 올덴스 버거 같은 이런 막 그 아주 큰 그림들, 큰 조각들 이런 거 만들어놔서 사람이 그쪽에서 보면서 공동화 현상이 아니라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퍼블릭 아트. 그러다 보니까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것 자체는 다른 거 없잖아요. 레디메이드.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드는 벽돌만 쓴단 말이에요. 그 왜? 엄격주의. 얘들은 청교도주의를 굉장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잭슨 폴록이나 이런 애들이 그림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것들 그림은 딱 그냥 잭슨 폴록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추상화만 그려야 돼. 그게 순수미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칸트의 순수미, 자연미, 아름다운 거라는 게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꽃을 보면 아름답듯이 순수한 미만 할 수 있는 것을 그림에 넣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근법 다 없애버리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보이는 그거. 인간의 형태가 나오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자체가 그림의 작품이 되는 거. 여기에서 뭔 의미를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미술이 이때까지는 너무나 남 밑에서 종속받았다는 거지. 왜냐면은 사진기도 나왔고 그런데 그 뭐 굳이 초상화 그릴 필요 뭐 있었고 역사와 그릴 필요 없었고 종교와 그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사진으로 찍고 이제는 역사와 종교화라는 게 이제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세상에 뭔 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미술의 혼자기를 걷자라고 했는 게 모더니티의 그린버그식 모더니티란 말이에요. 칸트한테서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주의로 가잖아요.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왜냐면 마크 로스코 그림이 그 당시에 그리는데 보통 한 3일이면 하나씩 뚝뚝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플 그림에 보면 막 엄청 많아. 오랫동안 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돈 엄청 벌잖아요. 이게 뭐야 라고 했던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사회주의의 밑에 파란 거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애들이 보니까 말도 안 되거든. 왜냐면 전쟁하고 나는데 전부 여기 왔잖아. 그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사회주의 아도르노부터 시작해서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루카치하고 약간 사회주의 아들이라고요. 이건 뭐야 이거? 자본주의 놈들 완전 마탱이 갔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제 돈을 그래 벌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동을 걸어서 화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기의 특성이 들어가는 이름을 거기에 적으면 안 된다라고 너희들이 순수 이야기를 안 했냐. 근데 순수하게 하는 놈이 돈을 그래 많이 벌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들어온 게 미니멀리즘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화가가 이름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미니멀리즘만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벽돌만 딱 해놓고 그게 조각 같잖아. 그래서 미니멀리즘이 자꾸 더 나가서 칼라필드 페인팅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프랭크 스텔라 같은 그런 그 올로네, 들로네 같은 그런 색깔을 입히면서 이제 그런 걸로 가네. 그래서 이제 팝아트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미니멀리즘은 끌어들이고 미니멀리즘 다음에는 쿠사마 야유 같은 경우도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오키프 초청으로 갔잖아요. 거기 갔을 때 걔가 처음에 인스톨레이션 앤드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에요. 팝아트의 하나의 속성이 퍼포먼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를 통해 하고 옷 벗고 막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얘들이 그 미니멀리즘은 거기 있는 벽돌 같은 건 딱딱한 건데 그게 아니라 올덴스 버그처럼 굉장히 몰랑몰랑한 이런 건 실라스틱 같은 그런 재질 같은 거 있잖아요. 돈 없이도 쓸 수 있는 거, 플라스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야들이 이제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미니멀리즘 조각이 되어버린다. 그게 이제 올덴스 버그가 무슨 뭐 배드민턴 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보면 쿠사마 야요이는 그런 걸 하고 있어. 그죠? 이렇게 보면은 점도 찍지만 이렇게 방 같은 데에 그런 걸 만드는 거는 이 사람도 아직까지 인스톨레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천재지만 물론 그걸 해서 지금까지 오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컨셉추얼 아트 나중에 하고 자 갔어요. 이런 걸 해. 자 이 사람이 여기에 천착을 해요.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빨간 거예요.
이제 빨간 거 냄새가 나죠. 예. 태양. 쉬면 그렇지. 빅뱅. 뭔가 막 에너지가 느껴져. 그러다 보면 쭉 내려가면 이제 아메바가 나오고 그게 DNA가 나오고 이제 막 나와요. 예. 그 비정령에서 이제 수정이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된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된다. 기하도 막 하고. 그 다 해서 이 사람. 그러니까 현대 미술이라는 것의 메카 종합 선물 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앞섰네요. 우리나라에서 몰라. 이 사람. 자, 이거는 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전자 막 이래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 대충 나오잖아요. 뭐 네이처 잡지나 애들 학교 뭐 생활 잡지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리는 거. 그거 말고 미술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일목요연하게 빵 보여주는 이 사람 이렇게 만들었다. 대단한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기엔 처음 같아요. 이 사람. 전자를 전부 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품 쫙쫙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자 이걸 또 했단 말이에요. 이건 되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죠? 요거 보면 뭐 생각이 나요? 이완의 돌 생각나요. 그죠? 근데 이완은 자 모노하라는 것 자체가 선사상이에요. 선사상이라는 것은 그 달마 대사의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본, 중국 같이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그 무슨 그 양반 이름 모르겠어. 그 사람이 미국으로 가요. 그 존 케이지한테서 블랙 마운틴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서 강의를 할 때 존 케이지가 그걸 들은 거예요. 자, 선사상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이 밑에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어떤 것들, 내가 커피 마시러 갔어요. 이건 무의식으로 갔죠. 지금 커피를 마십니까? 그럼 무의식이라는 것은 습관이에요. 생각을 안 한 거죠. 의도 안 한 거죠. 근데 선사상은 이런 것조차도 생각을 하고 의도되게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나의 수행이에요. 이런 거 하면서 내가 관계가 되는 거죠. 얘하고 내하고 관계를 맺는 거잖아. 얘를 먹어야지. 얘를 먹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다 보면 덕도가 되겠죠, 그죠? 그냥 내가 단순히 얘를 먹어야지 이것만 생각했지. 한참 도가 있으면은 이제 많이 알면 얘를 먹으로 인해서 내가 아까 좀 자연에 있던 뭐가 내한테 들어왔어? 얘하고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지경까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선사상이에요. 그래서 존 케이지는 4분 30초라는 작곡을 해요. 뭐 했느냐? 가서 음악을 피아노를 놔두고 연주자가 앉아가 악보도 안 내놓고 그냥 가만히 앉는 거예요. 4분 30초 동안. 그 다른 사람들이 저 음악을 할 것 같았는데 안 하거든. 그럼 좀 있으니까 뭐 이런 소리 들리고 뭐 애들 소리 들리고 이러니까 다 끝나고 나긴 악보 딱 듣고 뜻게 듣고 인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뭘 느끼게 되느냐? 야가 음악을 안 한 것 자체의 퍼포먼스 아니에요. 뭐냐? 이런 소리들이에요, 소리. 이 사람은 소리에 천착을 하는 사람. 그 소리가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사람이 누구냐? 게르스트 헐이라고 오스트리아의 에곤 실레, 코코 슈가, 게르스트 헐 일찍 죽은 애. 걔가 누구하고 바람 피웠지? 쉔베르크의 와이프하고. 그 바람 피우다가 내가 보고 쉔베르크의 와이프가 얘를 꼬신 거야. 실컷 데리고 놀다가 지는 다시 쉔베르크 들어왔어. 그냥 죽을 뻔 자살해. 그런데 자살했어 둘이. 이 쉔베르크가 그때 내가 자바상 보여줬잖아. 동그랗게 원숭이처럼 생겨있는 거. 이 사람이 그런 음악 하는 사람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꽹가리 소리. 그래서 이제 말러가 교향곡 5번 같은 경우는 100몇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의 악기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소음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한테 들리는 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사상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는 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되고, 어디로 찾아 들어가느냐? 빨간 거를 위해 찾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우환이가 이야기하는 모노화가 아까 이제 선사상이에요. 자, 선사상은 빨간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빨간 걸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빨간 걸로 들어갑시다 하면 제가 저기 서가지고 빨간 걸로 들어갑시다 하면 미친놈이잖아. 근데 그거를 뭔가를 표현을 하고 싶어. 그 표현을 하는데 뭔가 관계라는 거잖아요. 이게 대상이 있고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뭔가 이게 자연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메릴리 뽕띠는 자연하고 내가 물화일체라고, 우리 물화일체 많이 들어봤잖아요. 물화일체. 내가 자연하고 함께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엮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빨간 거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깨면 자연스럽게 빨간 거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빨간 게 있는데 누른 거예요. 뭘로? 파란 걸로. 그래 이해되죠 이제. 그럼 모든 게 다 쉬워. 이제부터 철학책을 읽으면 이제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관계항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돌을 왜 썼느냐? 이 사람이 돌 쓴 거하고 제가 보기엔 달라요. 저는 제 느낌이. 근데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그 이우환 씨가 돌 쓴 거는 돌이 가장 우리가 주목이 되지 않는 하찮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거기에 집중을 하고.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 낯선 걸 보면 붙어 있으면 관계를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우환이가 뭘 할 때, 관계를 할 때는 가깝게 붙여놔요. 돌하고 뭐 붙여놨어요? 밑에 그 쇠판을 하나 넣어놨잖아. 돌 위에. 이 쇠판에서 왜 돌을 놔뒀단 말이야? 그럼 둘이 뭘까? 우리 고민하잖아요. 그게 따로 그냥 돌만 하나 있으면 아무 문제가, 관계라는 게 안 되잖아. 관계는 가까이 있어야 돼. 멀리 있는 건 관계가 아니죠. 그죠? 사람이 둘이 걸어가더라도 한 10m 떨어져 가면 관계를 생각 안 하잖아요. 저 사람 두 사람 다른 사람이라 그러는데 둘이 붙어가요. 그런데 우연히 붙어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보더라도 아는 사람인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관계라는 건 대상이 가까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의 심리가 있어요. 그걸 노린 게 관계라는 거예요. 모노화. 그 모노화라는 건 모노파가 아니고 모노화. 얘들 선사상에서 나온 저런 관계에 대한 어떤 얘기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오케이.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걸레도 놔두고 보자기도 놔두고 막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뭔가 그쪽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불상. 이거는 가장 많이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잖아요. 누가? 이거 딱 보면 백남주 생각. 그죠? 비디오 아트? 비디오 아트도 팝 아트의 일종. 그럼 플렉서스, 존 케이지하고 똑같은 거. 존 케이지하고 백남준하고 굉장히 친해요. 자, 이거는 레트링. 글에 관련된. 이 사람이 제가 놀랬던 게 여기에 나오는 문구들이 장자, 도가사상, 노자사상 이런 걸 다 넣어놨어요. 이 사람 장난 아니네? 라는 걸 여기서 봤어요. 자, 보고 넘어가니까 저쪽에 이게 딱 있더라.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염색체 비슷한 건데 아마 그런 쪽으로 이 사람 했고, 자, 비디오 아트. 자, 이 사람의 비디오 아트는 백남준이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백남준이는 이 비디오 아트라는 것 자체를 이 사람보다 먼저 했을 거예요. 나이가 좀 더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송출하는 방식이나 기계를 먼저 이용했어요. 기계라는 것 자체에서 신호적인 측면에 약간 머시너리한 거를 조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머시너. 일본에서 바로 갔으니까. 그쪽에 나아가 일본이 전자하고 이런 게 도시바하고, 그죠? 조금 강했죠. 그래서 그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백남준 씨보다는 아마 한 10년, 5년 정도 뒤에 사람이에요. 월등히 뷰티풀해요. 이 사람은 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나중에 가서 현대미술관 지하에 가서 보세요. 자, 이 그림에 또 이제 약간 왔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거의 보면 순고미의 밑에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10년 쪽으로.
요거는 보면 약간 데이비드 살레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뭐 어떻든 이거는 그런데 이건 동양하고 이거를 엮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사람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완전 패착이다 이거는. 이 사람 이건 안 해야 된다 이거는. 네. 생뚱맞잖아요. 구도도 안 맞고 뭐 어떻든 제가 평가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빅토리아 사람같이 자기가 보는 방식을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엄마. 자 이거 보고 주는 느낌은 클린트의 근데 월등히 알았다. 이 사람이 대단한 공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여기가 이제 이게 자궁이 되고 요쪽이 이제 그 알하고 이제 새하고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조금 너무 좀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묘사가 돼서 별로 그다 그렇게 감동은 안 와닿았는데 그래서 원래 이 그림에 있어서 이게 그 엄마라는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잘 안 그리잖아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감정이라는 자체를 어떤 그 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어라 그러면 엄마 이런 단어에서 가져다 주는 어떤 선입관,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선입관을 내한테 줘서 우리가 보통 엄마라고 하면 뭔가 느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죠. 그건 아주 드라이하게 그거는 그대로.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저는 그다 그렇게 여기에서는 대단한 요 색깔 하나가 모든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거 보면 포스트 미니멀리즘으로 해놓은 어떤 겁니다. 기계하고 같이 연결돼요. 대단해요. 전부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 뒤샹보다도 더 나아요. 오케이? 이런 거 보면 이 페미니즘에서 이렇게 사설을 묶어서 이제 어떤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뒤샹에 그 결혼했는 여자 있잖아요. 신부 그거 표시하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돼 있고 끝났고 이제 요거는 다음 내용에서 이제 한 요게 1이었고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할지 않을지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예술의 종말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포인트는 컨템포러리 아트는 예술의 종말 그리고 미적 인간이라는 테마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컨템포러리 아트는 예술의 종말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더니티의 그림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예술의 종말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아도르노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이 예술은 종말됐다 하니까 아 이제 예술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 그거는 아주 이제 그 책을 안 읽어보잖아요. 예술의 종말이라는 것은 모더니티가 끝나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컨템포러리하고 같은 맥락이 같은 거고 미적인 인간은 컨템포러리 아트가 그걸 보는 우리는 왜 봐야만 되느냐? 미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는 미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미적 인간은 그 껍데기를 깨부수어서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정말 철학적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결국은 지금 앞으로의 철학은 진선미라는 건 없어진 지 오래됐고 이데올로기 없어졌고 종교라는 것도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윤리라는 것 자체도 지금 굉장히 허리멍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때 잡아줄 수 있는 건 유일한 것은 미적인 인간이다. 근데 이 미적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파란 거를 많이 만드는 게 미적 인간은 아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이성이라는 자체의 관념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깨부수지 못하는 딱딱하게 경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유연성이 주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컨템포러리 아트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렘브란트를 계속 보는 이유는 컨템포러리 아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렘브란트를 봐야지 컨템포러리 아트를 봐서 렘브란트를 이해하면 그건 거꾸로 가는 거다.
꼭 명심하셔서 이쪽으로 계속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져. 그러다 보면 얘를 되게 좋아하게 돼요. 근데 그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지게 할까라고 공부를 해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래도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 미학을 했어요. 그래서 뭐 팔강도 빨강도 이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걸 딱 생각을 해서 읽어보고 싶은 내용 같은 거, 특히 이제 읽어보면 좋은 책들은 그 나중에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그때 말씀드렸던 뭐 있겠어요. 또. 그죠? 그래서 철학을 자꾸 보다 보면 보이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엄청나네. 네.